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이건 무덤을 판 거라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싸야 되냐고. 그 가격에 전기차를 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테슬라처럼 했었어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로드스타 모델 S부터 출시를 한 다음에 모델 3 나올 때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리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가격을 주고 전기를 산다고? 5천만 원? 1억을 주고? 야, 정신 나갔구나. 차라리 그 가격이면 내연 자동차를 사야지. 제네시스 EV 같은 경우에도요, 가격이 8,28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개소세 3.5%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그 가격이고요. 원폭 되면 또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 가격만 보고서, 야, 제네시스가 스타트 가격이 5천 중반대고, 옵션 다 3.5T 얹어도 8,400만 원인데, 얘는 풀옵션 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기본 가격에서 때려버리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웬만한 편의장치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550만 원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 정도 빠져있고, 뭐, 루프 쪽에다가 이제 솔라 루프 집어넣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을 하게 되면 9천 초반까지는 올라갑니다. 뭐,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옵션의 폭이 내연 자동차들보다 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대신 기본 옵션을 많이 집어넣고 기본가를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과연 내연차에 비해서 이렇게 비싼 게 비정상이냐? 이거는 호구되는 지름길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연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부품 수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학의 결정체, 이거 전기 자동차는 단순하다.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로 가니까 굉장히 이건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제조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제조 단가도 그만큼 많이 낮다는 얘기구나, 싸구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전기 자동차는요, 그 차세대 자동차 규격으로 새로운 기술 규격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새로워서, 그 기술이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는 원래 오래됐어요. 뭐 100년도 훨씬 넘은 겁니다. 최초의 직렬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일 모터, 이런 개념은 페르나트 포르쉐 박사가 믹스테라는 모델에서 1899년도에 이미 도입을 한 거고요. 그 이전에도 전기 자동차의 형태는 만들어져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푸주에서 근거리 이동용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했다가 나치에 항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폭발을 하는 그런 역사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전기 자동차는 뭐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또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지금까지 발전을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장 장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류,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인한 혁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정제해서 이걸 연료 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동수단에서 불편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 환경 문제가 아마 대두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열효율 관련된 효율 문제도 대두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전기 발전을 하는 걸 송전을 받아서 그걸로 전기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뭐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여러모로 이득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그동안 상정을 해서 기술 발전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이 배터리 저장 장치, 고전압 배터리 분야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배터리는 주로 소형 전자기기용으로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최소 30kWh 이상, 뭐 70kWh, 100kWh 이런 고전압 배터리의 에너지를 담아서 이걸 가격을 저렴하게 그리고 또 가볍게 이렇게 스토리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분야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가 87.2kWh 용량이 들어갑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72.6kWh 용량이 들어가는데, 요게 현대자동차 부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품 가격을 검색을 해보면요, 고전압 배터리 어셈블리만 2,170만 원, 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EV에 들어가는 87.2kWh의 배터리면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약 20% 정도 용량이 더 큰 배터리 팩이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비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400만 원을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대의 전기 모터, 이 전륜과 후륜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이제 어셈블리 가격이 공개가 아직 부품 가격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출력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하나당 이 어셈블리를 판매할 경우 한 3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듀얼 모터면은 대략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버터. 인버터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모터당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요. 듀얼 모터면은. 그럼 인버터 가격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느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 어셈블리가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가 두 개니까 600만 원, 인버터가 뭐 대략 200만 원씩 잡아서 두 개니까 400만 원. 그럼 그거만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고전압 배터리까지 합치게 되면은 3,400만 원 정도가 전기 모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에만 들어가는 순수 부품 청구 가격이 됩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청구하는 가격이 원래 원가는 그 정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연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연흡기 엔진의 경우는요, 부품 가격으로 청구되는 메이커에서 책정된 가격대가 최소 한 400만 원대에서 높게 한 600만 원 정도, 그 수준입니다. 국산차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터보 엔진의 경우에는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청구가 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가격의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게 뭐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엔진 가격 1000만 원, 변속기 가격 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원가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부품 단가로 청구되는 가격 기준으로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1500만 원이 엔진과 변속기를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의 핵심이잖아요. 내연 자동차에. 그런데 이게 고전압 배터리 팩 하나의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전압 배터리의 인버터에 전기 모터 듀얼까지 합치게 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격 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엔진과 변속기에는 현재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각 파츠를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서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가 좋은 구조인데, 이 전기 모터, 그 다음에 뭐 인버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삼상 사인파를 만들어주는 그 스위칭 소자, 파워 반도체죠. 이 실리콘 카바이드 현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컨버터도 들어가야 돼요. 인버터라고 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버터다 하면 명치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인버터를 이제 모터 드라이브, 모터를 삼상 그 사인파로 조정을 해서 주파수를 조정을 해서 회전수를 조정을 함과 동시에 또 배터리의 충전, 회전기동 충전, 뭐 전력을 받아서 충전하는 그런 컨버터, 그 다음에 또 DC-DC 컨버터, 뭐 전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 또 컴포팅을 해주는 이런 복합적인 장치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총칭으로 해서 인버터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고 또 제조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뭐 이런 부품들, 이런 기본적으로 동력계통만 생각을 해도요, 현재 내연 자동차에서 구성되는 부품의 거의 2배 이상이 전기 자동차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제네시스 EV가 내연 자동차 기반의 제네시스에 비해서, G80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원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배터리가 보통 한 무게가 한 400에서 500kg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하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G80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kg에서 1900kg 사이이다. 뭐 이렇게 그 공차 무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 EV 같은 경우에는 1.3톤이 넘습니다. 거의 2.4톤에 가까운 그런 공차 무게를 가지고, 이게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요. 엔진하고 변속기는 없어지는 대신, 엔진하고 변속기가 없어지더라도 전기 모터 2개 들어가고 인버터 들어가고 뭐 그 무게를 상쇄해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가 워낙 무거운 게 들어가니까 무게가 확 증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동일한 구조, 동일한 구성의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품들을 다 강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서스펜션입니다. 뭐 스프링, 쇼크 옵서버, 그 다음에 암, 부싱, 뭐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또 하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 강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비용 상승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중량이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화된 구조, 서스펜션의 구조를
적용을 해야 되고, 이 무게를 지탱을 하면서도 더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이 성능을 또 견뎌내려면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원가 차이들도 상당히 발생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 EV 같은 경우에 내연 자동차보다 비싸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기 모터, 인버터, 배터리, 이 어셈블리,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이 장치들이 현재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배터리의 무게로 인해서 증가하는 공차 무게만큼, 중량만큼 이 서스펜션을 비롯한 프레임 쪽이라든지 뭐 부싱 쪽에 강화되는 그런 부품들의 원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왜 EV가 지금 가격이 비싼지 금방 납득이 되실 거예요.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기차 주제에 왜 내연차보다 비싸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 내연 자동차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차를, 구조적으로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차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용을 해야 되면 이게 소비자들 문제 아니냐.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이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왜?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뭐 지금 생각보다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빠르게 안정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드스터 프로토타입이 처음 나왔을 때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 킬로와트아워당 10배가 넘었습니다. 당시에 마틴 에버하드하고 다크타 패닝이 로드스터를 기획을 해서 이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를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에버하드가 테슬라 CEO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가 뭐냐면 원가 계산을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배터리가 워낙 비싼데 그거를 변수에 두지 않고서 로드스터 가격을 뭐 10만 불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로드스터의 원가가 15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1kWh당 한 120불 정도, 테슬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정도로 내려왔고요. 내연 자동차도 130불에서 140불 정도의 라미네이트 팩의 배터리셀을 맞춥니다. 요거는 순수 셀만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셈블리를 다 포함을 해서 뭐 냉각장치, BMS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모듈 팩 이거 같이 다 포함한 어셈블리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kWh당 테슬라는 한 200불이 약간 안 되고요.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10에서 220불 그 사이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은 얼마나 떨어질지 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4,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 모터, 인버터의 제조 단가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연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시점이 이제 곧 오게 될 거예요. 그 시점이 킬로와트아워당 대략적으로 배터리셀은 80불 정도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전체 어셈블리로 해서 한 140불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은 내연 자동차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배터리가 그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기 모터나 인버터의 가격도 대량 생산으로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에 들어가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에너지 덴시티가 이제 높아지고, 뭐 전구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들이 지금 차세대 배터리들이 또 시도가 되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킬로그램당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게의 또 절반 정도로 배터리 팩을 줄일 수만 있다 그러면 같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특유의 이제 중량 문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또 지금은 내연 자동차의 구조, 통신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통합 OS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부품 수도 많이 단순화됩니다. 지금의 전기차는 내연 자동차의 통신 네트워크를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0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가는 마이콤, 그 다음에 또 하네스의 기존 구조, 그리고 또 뭐 캔이라든지 캔 FT, 플렉스라이 뭐 이런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 같은 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대역폭이 빠르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성능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중앙 컴퓨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뭐 레귤레이터 몇 개로 해서 전체의 전장을 관장하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방식이 전체 전기차의
확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품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부품수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인 자동차가 가벼워지게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하네스 같은 경우에도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4km에서 5km 정도 평균 그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요 전선 따발만에 다 모아놓어도 한 100kg 된다 그래요. 요거를 이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최신 형태의 전기차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00m 정도 선이 짧아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무게도 상당히 많이 경량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 내연 자동차에서 바로 진화된 형태가 과도기적인 전기차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초창기 전기차는 그럼 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기술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태동기의 제품들은요,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 발전기나 성숙기를 접어둔 제품에 비해서 품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기차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제네시스 EV를 비롯해서 아이오닉5 같은 태동기의 플랫폼화된 전기차라고 해도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동계 전기차들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요, 전기 자동차가 이 내연 자동차보다 저렴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저렴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전기 자동차의 판매 대수, 생산 대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모터, 배터리의 원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성능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비싼 게 정상입니다. 요거 생각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전기 자동차는 저렴하다, 전기 자동차는 왜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 것처럼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엔트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GM도 볼트 EV부터 시작을 했고요. 폭스바겐도 골프 EV, 그 다음에 ID3, ID4 뭐 이런 모델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없습니까? 테슬라는 로드스터 10만 불, 그 다음에 모델 S, 모델 S도 한 6만 불 중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만 불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모델들부터 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델 X도 역시 가격이 비싼 전기차였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로 전기차를 배운 분들은 전기차는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구나, 전기차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비싼 자동차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모델 3가 나오니까 우와, 이 반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격, 야, 이게 저렴한 가격이 나왔구나.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는 초창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연 자동차는 그 반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피말리는 원가 절감을 하다 보면 이 코나 EV, 니로 EV, 뭐 또 골프 EV 뭐 이런 전기차들은 피말리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볼트 EV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몇몇 모델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뭐 배터리 셀이라든지 뭐 어셈블리 뭐 이런 부품들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다 생각하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헤어핀 권선 기술이라든지 냉각 장치, 그다음에 셀의 구성, 또 모듈 팩을 구성할 때 어떤 원가들, 이런 비율들이 다 모델마다 달라요. 전자제품에 대한 원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금방 이해하십니다. 이 플래그십 모델과 또 미들레인지급 모델, 또 엔트리급 모델에 들어가는 게 동일한 디스플레이, 동일한 배터리라 그래도요, 이 원가가 달라요. 용량만 같을 뿐이고 사이즈만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만 불, 4만 불 고선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모델들은 아주 각 부분들의 모든 원가들을 다 조금씩 줄여내야 되는데, 이 조금씩 줄여내는 원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고급형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원가를 또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브랜드 밸류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안 되니까 모든 부분들을 안전성 위주로 많이 조율을 합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잡혀 있냐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포르쉐 같은 게, 기술의 포르쉐가 화재가 난다? 기술의 포르쉐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행하다가 뭐 연기가 난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타이칸을 설계할 때 배터리 팩에서 가장 주력했던 게 에너지 덴시티가 아니라 절대로 화재가 나거나 배터리 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안정성 부분에 보이지 않는 원가가 매우 많이 들어갔다. 이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칸에 들어가는 배터리, 고전한 배터리 팩이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포르쉐가 원래 가격을 비싸게 받기도 하지만, 부품 가격이 개념이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포르쉐의 공급
되는 그런 부품 가격 자체가 일반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단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네시스를 EV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제네시스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원가를 피말리게 절감해야 되는 코나 EV나 니로 EV하고는 상품 계획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투입해서 상품을 안정화하는 부분에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러다 보면 초창기에 제네시스 EV를 통해서 구현된 브랜드의 가치가 보다 더 지금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상적으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제가 지금 제네시스 EV 이틀째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각 부분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아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전 시승기들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